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어제 아쉬운 윗꼬리, 이 모양새를 만회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로 시장에 대한 부담도 자리하고 있었고, 전일 막판에 하방의 방향성, 자칫 오늘까지 흐름을 끊지 않을까 걱정도 좀 있었습니다. 다행히 추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유증공시 이후에 느리지만 연속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리는 일정들이 문제없이 나와서 계속적인 기대감 살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저는 꾸준하게 영상 리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한 점이나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브 계좌 개념으로 유한타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중 유상증자에 따르는 이런 브리핑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며 시황 분석이라던가 또 종목 추천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공시처럼 주식은 언제나 악재나 돌발 상황이 나올 수 있고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궁금한 부분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이 모든 게 무료로 진행이 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에 대한 리뷰 쉽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9% 이상 상승, 코스닥은 1.6%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걱정과 우려 속에서 그래도 국내 증시는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존 반등 흐름에서는 사실 과대낙폭이 심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이렇게 해 주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순환이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 산타 랠리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연말 걱정보다는 기대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전 순환매 기조와는 또 다른 장세가 좀 연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오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장에서는 잡고 싶은 종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어떤 종목이 진정한 상승으로 움직이는 건지 가늠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 장세에서는 뚜렷하게 움직이는 섹터나 테마, 그에 따르는 파생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글로벌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오미크론에 대한 완화 소식에 또 주가는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대체로 아시아 증시도 괜찮은 방향성을 가져갔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건 코스피 외인들의 수급인데 장중에 순매수로 되는 이런 흐름도 있었지만 1,300억 이상 좀 나가면서 개인과 합쳐서 거의 6,500억 정도 이탈이 되었죠. 그나마 기간이 6,100억 정도 들어오고 금융투자가 9,000억 이상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 준 모습도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 모두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면서 지수까지 이렇게 더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1173원으로 마무리되면서 전체적으로 기분 좋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테마도 시장의 좋은 반등 속에서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미국에서 나왔던 이슈 탄소 중립에 대한 행정명령서에 원자력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또한 상승세를 이끌게 되었죠.
두산중업 같은 경우는 악재가 계속 내재되어 있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뭐 2% 정도의 상승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에 이런 윗꼬리를 다는 아쉬움도 오늘 이렇게 꽉 찬 양봉으로 좀 만회를 해 주었고, 이렇게 되면서 내일 또 추가 상승의 여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두산 그룹주들도 좋은 마무리를 보여주었는데, 재무 개선 약정을 뭐 당초 예상보다도 2개월에서 3개월 좀 늦게 이런 채무를 상환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역대 최단 기간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졸업하게 될 수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의 유증을 통해서 부채 비율 또한 100%대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두산그룹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잘 탈바꿈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그룹은 내년부터 좀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이라던가 뭐 두산중공업, 두산밥켓, 두산퓨어슬까지 혹독한 구조조정과 중요 회사들을 다 매각을 시키고 이제 남은 건 이 네 회사들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회사들까지 흔들리게 되면 두산 자체의 존속 여부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수년간 밑바닥, 지옥을 경험하고 경영 정상화 그리고 재무 안정화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쪽은 향후 1년에서 한 3년 정도 뒤면 두산을 빼고 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나 유상증자가 되겠죠. 물량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를 계속 흔들면서 내려갈 거냐? 과연 신사업으로 전환됐을 때 그 실적이 얼마나 빠르게 보여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 두산 그룹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수급은 오늘 개인 같은 경우는 5천억 순매도, 그리고 외인이 1,300억 순매도, 뭐 기관이 6천억 정도 순매수가 되면서 뭐 그리 좋은 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중의 수급은 나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2시를 기점으로 외인이 7만 주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또 외인이 이렇게 종가 기준은 10만 주로 또 이탈이 된 모습인데요. 기관이 그래도 크게 좀 받쳐주면서 주가 반등에 또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관은 오늘 61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면서 한 달 전 80만 주 이상 들어온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융투자나 보험 제외를 하더라도 투신이 28만 주, 사모펀드가 2만 4천 주,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 10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종가까지 이렇게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오후장 같은 경우는 플러스 한 20만 주대에서 머물렀는데 종가 기준 87만 주까지 급격하게 좀 늘려주면서 주가를 올리는 데 힘이 되어 주었죠. 대부분 이 프로그램에서 순매수된 요 수량은 좀 기관 쪽에서 좀 지분을 차지했을 거고, 외인들이 오늘 조금만 더 들어와 주었다면 1차 목표가로 생각하고 있었던 21,900원 또는 22,000원 구간까지도 볼 수 있었겠죠. 뭐 무엇보다 JP모건 같은 경우가 전일 또 99,000주 순매수가 되면서 12월 누적으로 이렇게 81만 주 이상 물량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계속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 주가를 부양시킨 이후에 또 이 물량들을 계속 빼 나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시 이런 우려감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어제 기준 상환 자체는 크게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도
소폭 상승한 모양새입니다. 공매 비율 대비 오늘 한 38만 주 가량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 큰 수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난 7일 동안 가장 많은 공매 수량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꽉 찬 양봉을 이어간 점은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쇼커버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공매 비율 대비 공매 수량 자체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두산중공업이 최근 연이어서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좀 반등하는 이런 이유,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는 상황에서 또 괜찮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연이은 호재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제2차 수소 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회의를 열어서 세계 1위 수소 암모니아 발전 국가로서의 도약을 추진했다. 두산중공업은 액화 수소 플랜트, 수소 터빈,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사업 등의 수소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업체이기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제 곧 내년이 올 텐데 2022년은 수소 관련해서 빛을 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엄지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밀고 있고, 뭐 신재생 쪽은 태양광, 뭐 풍력, 수력 모두 있지만 수소가 가장 효율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후 변화에 따르는 향후 과제, 저탄소 수소 및 탄소 포집을 뭐 204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데, 수소 발전과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플랜트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2045년까지 연간 4억 3,500만 톤의 저탄소 수소, 그리고 50년까지 탄소 포집이 76억 톤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수소 사업까지 뛰어든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과 두산퓨어셀을 전방에 앞세워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두중 같은 경우는 대형 그리고 소형 수소 터빈을 개발함과 동시에 SMR을 통한 수소 생산, 그리고 국내에서 또 분리수소, 청정수소 생산까지 에너지 쪽은 향후 1년에서 3년 안에 두산이 꽉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보시면 바이든 탄소 중립 행정 명령서 원자력에 포함이 되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 명령에서 원자력 발전을 무공해 전력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가 상승세다. 2035년까지 연방정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등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 오는 2032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감축을 하며 2045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시설로 탈바꿈을 한다. 여기 보시면 문정부 탈원전 찬성 24.8%에 그쳤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뭐 12월 6일부터 7일 2일간 밖에는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좀 보시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 34%,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 한해서만 건설이 재개돼야 된다. 28%, 신규 원전 건설을 막는 탈원전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24.8%, 모르겠다. 무응답이 12.3%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원전 테마에 현재 긍정적인 이슈들이 질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EU 텍소노미에 대한 결정이 또한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현재는 연말까지 이런 기대감 가지고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유중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요 일정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는데, 1차 발행가 공시가 됩니다. 12월 30일 한 연말쯤 예정이 되어 있고, 2차
발행가 공시가 또 유상증자 청약일 부근으로 한 2월 중순쯤 발표가 예정이죠. 그리고 3월에는 대선과 또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 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주주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주들도 12월 30일까지 좀 매수하고 보유만 하게 되면 유증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 증서를 좀 매도를 하거나 혹은 싸게 유증을 받은 이후에 또한 물량을 털어낼 수도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3월 초 대선과 유증 물량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체크해야 할 일정들이 좀 빼곡히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뭐 원전이라던가 SMR,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소, 그리고 풍력 등등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성장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유중을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연말까지 보유 후에 또 신주 인수권을 매도를 하거나 그때 가서 주가의 흐름이 좀 달라지면 심리상 유증을 받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문제일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어제 윗꼬리의 아쉬움을 오늘 또 꽉 찬 양봉 흐름으로 채워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200일선의 지지에서 5일선 그리고 10일선 위까지 안정적으로 주가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5일선이 일단은 11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다음 파란색 선 21선까지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가격으로 치면 22,600원에서 22,700원 정도 됩니다. 여기만 뚫어줄 수 있다면 최근의 흐름에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명 골든 크로스 흐름이 나와줄 수 있으며 유증 공시 이후 급락한 갭을 메우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아직은 연말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고 기존 주주들 말고 유증을 받기 위해서 신규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말 가까이 가면서 주가 흐름은 살짝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궁금하신 게 생길 겁니다. 현재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량을 늘리긴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볼 때 주가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조금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리스크적인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좋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눌림목도 나와줄 것이고 여차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빠진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할 텐데 일단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차 2만원 구간, 2차 19,000원을 좀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판단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앞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금도 한정적인 데다가 앞으로 일정들이 하나둘씩 나오면 주가의 변동성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비중이 엄청 크시다거나 아니면 나는 엄청 위에서 이렇게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유증에 대한 자금도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자금만큼 추매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급함보다는 신중을 가하셔서 주가 흐름을 좀 파악한 이후에 좀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안타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